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 와주셨는데 어제도 공부하시고 오늘도 오신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셔요. 어제 오고 오늘 오고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전공할 때는 조금 이렇게 몸도 움츠려들고 전공 공부가 많아서 부담도 되실 텐데요. 교육학 하는 시간만큼은 좀 편하고 좀 쉬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가벼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이론들은 사실 오늘 보고 나면 시험 볼 때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월 달만 지금만 자세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볼 거니까 얘는 이제 오늘 만나고 안 만나래라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점 같은 경우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좀 배경으로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1차를 넘은 다음에 2차 시험에서 꼭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다루면 다루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첫 번째 수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학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소개를 좀 드려보면 아직 기출문제 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가 어떤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너희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성취 기준이 뭔지 수업 목표가 뭔지 얘기하고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내가 교육학 공부를 1년 동안 했을 때 최종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동영상을 다 올려놔서 사실 오늘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된 거랑 기출문제는 보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인출을 해야겠구나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육교사 V존이죠? 체육쌤, V존 체육쌤 여기 가시면은 유튜브도 있고 다 확인이 되시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서와 교육학은 처음이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망설여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수험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하게 요자를 썼어요. 어서와 교육학은 처음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쓰라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이 아닌데 난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처음입니다. 어쨌거나 처음이고 그 아픈 기억을 딱 잊고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교사 15년 했고 박사인데 제가 노량진에 와서는 처음이고 병아리 같은 강사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장을 떼고 붙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학원에 와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아무리 시험을 많이 보셨더라도 내가 처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 좀 알아요. 그러고 넘어가면 그 부분이 구멍이 생기고 언젠가는 그 구멍이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아니면은 재수가 없으면 정말 시험에서 구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좋겠는데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드리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 수준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이래요. 얘가 지금 힘쓴 얘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마음은 안 되고 무조건 오늘부터 해야 되고 오늘 교육학을 배웠으면 오늘 끝내야 돼요. 특히 교육학은 내일 봐야지 모레 봐야지 그러면 전공 공부가 점점 물어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하면 이 수업에서 암기도 되는 거고요. 이 수업에서 이해도 되는 거고요. 이 수업에서 문제도 다 풀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끝장을 내가 보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교육학 공부를 잘하는 거랑 관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을 단련하는 거, 관리하는 거, 마음을 관리하는 거를 체육 전공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지금 국어 선생님들도 있고 인강에 뭐 수학 선생님도 있고 보건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하신데 채덕지로 나눠봤어요. 제가 체육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채덕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교육학을 잘 볼 수 있을까? 먼저 체가 되겠죠? 그래서 체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계단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1차를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만 1차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있으세요? 없죠. 저는 1차 합격하려고 지금 가르치지만 선생님들은 다 2차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체력이 요하는 일이다. 저도 1월부터 6월까지 운동 열심히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줌으로 요가도 배우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을 많이 쌓아놓고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죠. 7, 8, 9, 10, 11월 가면은 누가 놀라 그래도 놀지 못하고 누가 편하게 자라 그래도 다리가 편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력 관리가 중요하더라. 규칙적인 수면, 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자지 않고 어떤 날에는 공부를 몰아서 하고 어떤 날에는 안 하고 확 노는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것들은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반기까지 건강하게 가려면 좀 상반기 때는 7시간 정도 자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나머지 공부를 잘 쓰면. 근데 하반기 가면 한 6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실 거니까 한번 세워보시고 월요일부터 쭉 같은 시간에 잠드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한 식사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점심? 빨리 얘기하세요. 녹화되고 있어. 샌드위치. 선생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예? 고기. 이거 훌륭하셔요. 우리가 젊은 애기들이 아니잖아요. 애기들을 중고등학교 애기들은 공부하면서 편의점 가서 끼니를 먹고 해도 수능을 잘 봐요. 근데 선생님들이나 저나 30에서 40 언저리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식사가 중요해요. 저를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공부한 저는 지금도 김밥이나 볶음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책상 앞에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짧게 하시고 저 평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울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좀 영양 있는 거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오늘 처음 와서 혼자 지금 호기롭게 점심시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서더리탕을 딱 시켜가지고 혼자 막 지금 막 엄청 먹고 왔습니다. 식사, 학원에 오실 때도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셔서 그래야지 우리 두뇌 활동이 잘 되겠죠. 이 먹는 거 중요하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는 인터넷 검색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은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특히 제가 체육하는 사람이니까 말해도 욕을 덜 먹을 것 같은데 체육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를 좋아해요. 내가 합쳐서 70점 맞았는데 나중에 1차 끝나고서는 75점 맞았다고 그러고 78점 맞았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 좋은 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부풀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막상 까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수험생들이랑 똑같습니다. 뭐 그냥 그 공짜폰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배운 비법은 공부를 잘하시는 교수님은 어떻게 교수님 되셨을까 보니까 딱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공부 잘 되는 시간은 항상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내가 전공 시간, 교육학 시간이 뭐 3시간씩 할 거야. 그럼 그 시간은 아예 비행기 모드로 해놓는 거죠. 그럼 시계만 볼 수 있고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모드를 몇 시간 할 건지 오늘 8시간 할 건지, 내일 7시간 할 건지, 공부 잘 되는 시간은 꼭 그렇게 해서 빼놓으셔서 인터넷 검색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학원 다니시면은 그 외에 인터넷 검색하실 일이 없으세요. 뭐 새로 더 알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책이랑 나랑 싸우는 문제지 정보의 문제로 떨어지고 붙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핸드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둬서 보지 않도록 하고 저도 맨날 공부하면서 살아왔는데도 책상에 앉을 일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책상 정리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부터 뭐 검색할 게 생각나고 막 살 게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시계를 보면 2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멀어지고 중요하고 SNS 같은 거 특히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 뭐 우리 말고 더 좋게 잘 노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잘 놀아도 부러운 거 없잖아요. 여행도 맘대로 못 가고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저도 수험생처럼 작년을 보냈는데 여행을 한 군데도 못 가도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가는데 난 안 부러워. QR코드 찍고 가느니 난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집에서 이제 볶음밥이나 먹고 김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1년 내내 좋을 거다. 오늘만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고요. 덕은 이제 마음이죠. 채덕지, 지덕체 오늘 이제 이론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전인교육 이런 거 계속 나올 건데 나에게 온전히 투자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데 선생님들이 또 사시다 보면 언젠가는 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오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삶에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올해는 시간이나 돈을 나에게 엄청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니까 행복하다,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데 이게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거래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힘드실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나를 도닥여주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독이는 게 중요하고 시기하거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친한 친구인데도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차를 붙고 나는 1차를 떨어졌어. 그럼 걔 보기 싫고 되게 믿고 그런 거 있거든요. 공부가 힘드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공부가 힘들어서 막 친구도 미워 보이고 제가 내 자료만 다 빼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임용고사에 항상 있어 왔어요. 제가 봤던 그 임용고사 시기부터.
이런 것들이 학원에 뭐 서브노트를 놓고 갔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서브노트가 없어졌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돈도 안 되는 그 서브노트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데 그런 걸로 이게 좌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잘 다독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인데요. 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교육학에서. 공부할 때 전에는 그냥 이론 외우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으면 됐는데 교실에 가본 것처럼 그리기를 원해요. 그거를 어떤 표현을 하냐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써봐라. 그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배우실 때도 계속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하지? 뭐 협동학습을 배우는데 요런 문제가 있다고 이론에 나오죠? 그럼 내가 협동학습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서 단련을 해야지 사고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협동학습의 단점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단점을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해결할래?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당황해서 1분, 2분 가만히 있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계속 내가 교사다. 경험이 있으시면 진짜 도움이 돼요. 며칠 전에도 40대 후반이신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하냐 하는데, 교육 경력이 많아서 전공은 제가 모르겠지만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육 경력이 있으시면 그거를 꺼내서 계속 공부할 때 쓰시고, 경력이 조금 없고 나는 초수다 이러신 분들은 교생 갔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생 갔을 때 그 수업했던 그거, 그 다음에 교생 갔을 때 애들 예쁜 모습,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계속 나를 대입하면서 공부하면 좋고요. 처음부터 진짜 시험인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모의고사를 첨삭을 받아보면 처음에 파란 펜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막 연필로 쓰시는 분도 있고 문단을 안 나눠서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리면 대답하시는 게 진짜 시험이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생겨서 시험을 보고 오면은 시험이 불안해서 시험에서 수정 테이프 썼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잔실수가 나와요. 특히 교육학은 답안지가 2장인데 1면, 2면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점수를 못 받으신 분들도 항상 나오더라고요. 정말 시험인 것처럼 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요일날 테스트를 보시면 전공이랑 교육학이 묶여서 같이 되기 때문에 생생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강에 오신 이제 훌륭한, 어제도 오시고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인강으로 듣고 계신 인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미루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임용고사 공부할 때 솔직히 인강 밀려봤어요.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인강을 듣는데 막 속도 안 좋고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강이 몰리면 안 되고 꼭 그날 그 시간에 듣는 게 중요하고, 제가 좀 올해는 작년보다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어차피 인강 들으시는 분은 속도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2배속까지 듣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할 거니까 인강 밀리는 거 힘들고, 좀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공부를 점점 늘려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교재가 이건데, 이거 교재 한 권을 11월까지 이것만 계속 보시면 여기 안에서 다 나오거든요. 전공이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작잖아요. 전공 한 영역이 이 정도잖아요. 여기서 절대로 늘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줄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도 지금 문제도 들어있고 기출문제도 들어있죠. 퍼즐 같은 것도 들어있고 간지도 들어있죠. 그거 다 빼보면 거의 한 4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드릴 건데 오늘이 제일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400페이지가 300이 되도록 200이 되도록 중요한 거 위주로 돌려서 보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틀리면 틀린 것만 다시 들어가서 보는, 줄이는 공부를 한다. 그게 임용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책이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줄이는 공부, 이거를 같이 이제 나중에는 회독이라고 말할 건데 그 회독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 제가 이거 외에도 나중에 뭘 더 보셔야 돼요, 뭘 더 사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그렇죠. 작년에 제가 나중에 유인물 40페이지, 60페이지 나눠주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20점 안 맞을 거니까. 나는 18점 맞고 합격할 거니까 그것까지 다 보다가 여기 중요한 걸 놓쳐서 못 씁니다. 줄이는 거 같이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뭔가 약간 내가 요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나 자신한테 굉장히 슬프거나 화가 나서
연락 주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걸 외웠어요. 분명히 문제로 풀었고요. 근데 시험날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라고 나를 이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자. 모두가 우리 선생님 제 머리도 그렇고 선생님 머리도 그렇고 다 깨져 있어요. 아무리 부어봤자 매일매일 조금씩 새 나온단 말이에요. 내 머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 머리도 다 그렇고 우리 체육시험 보려는 임용고사 보려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뭐 그렇게 막 특출난 사람 그렇게 낮은 사람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임용고사가 막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내 머리는 깨져 있는 걸 인정하고 그 대신에 이게 물을 어느 정도 부어서 예를 들어 여기 손잡이 있는 데까지 부어야지 임용고사가 합격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계속 붓는 거예요. 빠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막 부어요. 그럼 빨리 계속 붓다 보면은 막 차오르겠죠. 찰랑찰랑 하루하루가 그럴 거예요. 찰랑찰랑 할 때 시험 보러 가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잊어버리는 거죠. 합격한 친구들하고 말해보면 생각 하나도 안 난대요. 너 교육학 잘했잖아. 19점 맞았잖아.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든지 얘기해봐. 언니 저 교육학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시험 보고 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너 공부 잘했다. 이게 다 빼든 거잖아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잊어버려도 그래. 잊어버렸어. 또 보면 돼.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하자. 그 다음 7, 8, 9에 문제만 풀지 않고 또 이거 돌릴 거예요. 이 책을 7, 8월에 2달 안에 한 번 또 돌릴 거예요. 90, 11월 안에는 무려 3번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점점 빠르게 회독을 할 거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내가 몰라도 또 하면 되지. 또 할 거야. 마음을 좀 편하게 교육학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인이죠. 1년 동안은 저도 최규 선생님도 모든 걸 정리하고 올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바쁘시더라도 학교에 계시는 시간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육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그냥 내가 가진 시간을 짜내서 몇 시간 정도 짜내면 합격할까요? 몇 시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임용고사 그래도 하루에 상반기에는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람으로서 저도 하루 종일 몇 시간 공부하나 이렇게 막 재봤거든요. 최대가 몇 시간이었지? 한 13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재밌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친구랑 나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하나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를 꺼내 놓고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적고 화장실 갔다 온 것도 빼고 밥 먹는 것도 빼고 다 빼서 정말 내가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달력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나랑 경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올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미 올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되게 짜증 날 것 같아요. 첫날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처음 보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게 중요하더라. 교육학은. 역학, 생리학 전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학은 성실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막 어려운 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성실한데 안타까운 선생님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정말 성실하고 어떤 선생님 이름을 딱 들었는데 너무 성실한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제가 막 울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성실해서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판 거예요. 이론을 너무 자세하게 팠어.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쉬운 게 답이고 교육학은 넓은 길이 길이에요. A가 A야 답이야, B가 답이야 그러면 상식적인 선이 답이에요. 여러 교과가 다 시험을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 전공은 뭔가 정확하고 정확한 단위를 쓰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답이라면 교육학은 그냥 말이 되는 게 답이다. 너무 어렵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베껴쓰기, 고쳐쓰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교재를 보시면 교재 안에 한 문장씩 쓰는 문제가 다 들어있고요. 한 문단씩 쓰는 것도 있어요. 한 문장, 한 문단 쓰는 게 있는데 내가 써보고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베껴 쓰는 거예요.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니까 그냥 베껴 쓰는 건 쉽잖아요. 베껴 쓰는 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단순하게 쓸 수 있어요. 왜 단순하게 써야 될까요? 왜 단순하게 써야 돼요? 시간을 더 안 줘서요. 60분 안에 딱 맞춰서 써야 돼서요. 그리고 시험지를 딱 2장밖에 안 주잖아요. 2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60분 안에. 2장을 써서 점수 잘 받으신 분은 거의 없고 한 장하고 3분의 2 정도. 또 한 장하고 2분의 1 써도 만점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시켰는데 왜 빙빙빙빙 둘러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요점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요점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 요점만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배워가실 거예요. 서론도 따라해보고 결론도 따라해보고 할 거고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자, 1번 파트는 뭐죠? 교육사철학이죠? 그래서 이 교육사철학은 필요 없어요. 예습이 필요 없어요. 복습만 하시면 되는 가벼운 거고요. 오늘 여기 같이 보시면 여기 뒤에 책 날개가 있는데 공부하실 때 이 날개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책을 만들 때 저는 몰랐는데 책 날개가 있으면 더 비싸더라고요. 날개 없는 책이 더 싸대요. 근데 날개를 해달라고 우겼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아, 오늘은 교육사철학이야. 1번이구나. 1번에서 공일교육의 이해랑 2번 한국교육사를 할 거구나.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화장실 가시고 하실 때 내가 보던 책에다 이렇게 날개를 딱 껴놓으세요. 그래서 아, 내가 전체 중에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상반기 때 좀 숲을, 나무 전체 공부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복습. 복습이 필요한 거는 다지만 예습이 필요한 영역은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맨날 나오는 영역? 예? 행정. 그죠? 행정.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과정. 또 방법이랑 평가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방법이랑 평가는 착한 애들. 왜냐하면 공부할 건 적고 괜찮아요. 할만한 내용. 나쁜 애들은 누구냐면 교육행정이랑 교육방법. 양은 많고 또 문제가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듯이 잘 암기가 됐는지 정확하게 물어봤다가 어떤 애는 올해처럼 뭐 온라인에 대해서 써봐. 책에 없게 이렇게 두리뭉실 나오자. 그래서 예습이 필요한 영역은 사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법이랑 교육행정. 그래서 요 두 가지. 악역. 얘네들은 예습을 하고 온다. 다른 애들은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되고 그 예습하실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담을 안 드리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다음 시간에 예습하고 오세요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실 때 이 수업을 하면 이렇게 잘 돼요 하고 목표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려 보면 18.33. 왜 18.33이에요? 18점이면 18점이지. 3명이 채점하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3명이 채점했는데 18.33이라는 거는 한 사람은 점수를 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점수를 안 줬어요. 평균을 내니까 33이 나왔어요. 소수점으로 채점되는 건 없어요. 무조건 0.5점 채점도 없고 1점 아니면 0점. 점수를 준다 안 준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세 사람이 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요번에 교육학을 보시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학은 로또야. 교육학은 운이야. 내가 공부 안 했을 때는 재작년에 18점 맞았는데 올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2점이 나왔어. 화가 났어. 교육학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로또야 운이야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세 사람이 채점을 해서 평균을 내는데 세 사람이 내 시험지를 보는데 그게 어떻게 로또예요. 그게 그 제시문이나 조건의 기준을 본인이 다 뜯어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 요소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랑 비교를 하냐면 사실 논술이 아니다. 이름은 논술인데 사실 얘를 잘 보면 그냥 주관식 시험 같은 거예요. 한 문장에 1점, 한 문장에 0점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딱딱 나뉘어질 수 있는 논술 같은 거예요. 과학적인 주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소수점 점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는 교육학 점수로 좌절했는데 6점 오르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이 6점이 올랐다는 거는 이분은 글쓰기 스킬을 배워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드러내서 못 썼어.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말로 딱 표현을 잘하는 남자들이 있죠. 응? 바람둥이 이런 사람들. 잘 표현하자 자기가 느낀 거를. 근데 사랑은 하는데 끙끙 앓으면서 그 사람한테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표현을 못했다가 이제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서 표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실하게 잘하신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은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자동화예요. 우리 이거 제일 중요하게 할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 자동적으로 써내려갔다. 그럼 자동적으로 잘하면 안전하게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론 잘 쓰겠죠. 자동적으로. 결론 잘 쓰겠죠. 그리고 이제 주제랑 대주제랑 문단이랑 연결하는 거 잘하겠죠. 그럼 이것만 잘해도 그냥 5점입니다. 그냥 5점. 거기다가 꽈락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요즘 평가원에서 선생님들보다 보건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 죄송합니다. 상담 선생님이나 비교과 선생님들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임용고사를 보는 시기가 짧아요. 근데 요즘 그거 TO가 늘고 있죠. 비교과 TO가 늘고 있잖아요. 근데 채점을 엄청 세게 해버리면 비교과 선생님들이 꽈락으로 전공이 교육학 꽈락과 교육학 합격한 사람으로 다 끝나버려요. 전공에서 이걸 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점수는 주고 싶어요. 꽈락은 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5점에다가 표현 점수 5점 자동화한 거, 여기서 얘기하시는 5점에다가 주는 점수만 받아도 그냥 8점, 10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화해서 이 점수를 상반기 동안 만들어놔서 내가 새벽에 시험을 보든 일요일날 시험을 보든 뭐 자다 중간에 시험을 보든 10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공부를 해놔. 내가 다 들어봤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거였어. 이건 연구 방법이었어. 이거는 교육 방법이야. 이건 행정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잘 돼도 나머지는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화.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점, 19.33 맞으셨는데 전공이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분은 약간 그 줄타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 임용은 두 줄타기입니다. 전공이랑 교육학이랑 떨어지지만 않게 아슬아슬하게 가면 되고 하다 보면 교육학이 재밌어요. 전공은 재미가 없어요. 체육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전공은 심오하니까. 그럼 사람이 좀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차마 놀자니 임용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양심이 좀 안 되니까 교육학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공부를 하고 있어. 나는 마음이 편해. 교육학은 쉬워. 그러다 보면 교육학 점수는 이렇게 잘 나왔는데 전공에서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고 그것 때문에 교재를 딱 한 권으로 줄였고 그것 때문에 강의는 월요일만 많이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하루만 하는 거예요. 다른 수업은 다 2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공을 잡을 수가 없어서 특히 1년 만에 짧게 붙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타기다. 그 다음 선생님은요, 사실 시험 치고 전공보다 교육학이 어떻게 채점될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 가장 노량진의 큰 수험생들의 고민은 교육학을 봤는데 내가 몇 점 나올지 모르겠고 내가 채점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4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이 너무 좋아서 교육학 하다 보면 재밌어요. 교육학이 재밌어. 계속 현장 얘기하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교육학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선생님이 있어요. 하반기인데 전공을 안배를 둬야 되는데 교육학은 그냥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문제 다 받아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교육학 적는 사람 있어요. 그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대 저는 3회. 저는 2회를 진행할 건데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 좀 불안하다 그러면 상반기 거 이렇게 모의고사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 3회 정도 쓰는 게 제일 좋고 3회 이상 쓴다는 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육학 시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안배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반드시 써야 되겠죠.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토요일 날 쓰고 수요일 날 우리가 쓸 거거든요. 수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뭐 화나 월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저는 수토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상반기에 열심히 했으면 이거 안 써도 그냥 11점, 12점인데 뭐하러 이거를 써서 1시간을 더 뺏겨요. 2번이 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안 보셔서 19점 받았어요. 다른 막 3개, 4개 안 했다는 거죠, 이분은. 그 다음에 요분은 이제 18점 했고요. 20점 받았는데 어제도 소개드렸는데 지금 계속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분 소개를 많이 시켜가지고 20점 받아놓고 1월 1일부터 공부하고 있는 독한 사람이 있다. 졸리실 때 생각하네요. 내가 이렇게 교육학 난 지금 못하는데 20점을 이미 받아놓고 또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 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20점인 사람도 맨날 교육학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좀 졸릴 때 자극하라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교재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이제 1년 동안 이것만 볼 거예요. 이 교재만. 이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볼 거고 한 권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더 얇게 하고 싶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출이 보고 싶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기출이 계속 보고 싶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연계성이 나왔다. 연계성이 나왔는데 기출 마크가 붙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다시 기출을 막 찾아가지고 파일을 뽑아서 또는 기출이 있는 거를 가져와서 보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기출을 새로 써서 다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2014부터 제일 뒤에 있습니다. 2014부터 최근 기출까지 새로 적어서 넣었어요. 근데 보시다 보면 이상한 게 있죠. 2014 하, 뭐 2015 하 이런 표현이 있죠. 시험을 2번 본 거예요. 상하 2번 본 거고 하가 정식 시험이고요. 우리가 보는 거 하반기에 보잖아요. 11월에. 하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고요. 상이 있다는 거는 추가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의 질이 조금 떨어져요. 뭐 우리가 항상 교육학 4문단인데 5문단을 쓰라고 했다거나 내용이 아니면 출제를 3분이 들어가거든요. 전공자가 3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추가 시험이다 보니까 2분이 들어가셔서 그냥 냈거나 그래서 그거는 안 넣습니다. 정말 시험 2014부터 하, 2015 하,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까지 넣었어요.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잘못 책 만든 거 아니야? 정연이 잘못 책 만든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론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뭘로 시작해요? 서론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연도를 꺼내셔도 그렇게 시작해요. 이게 이제 만능 틀로 새롭게 쉽게 쓴 거예요.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되시게 새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기출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뒤로 넘어가서 그래 기출이야? 몇 년도야? 그러면 뭐지? 이렇게 보고 오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앞에 날개로 한번 가보시면 최대한 페이지를 작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못 넣고 앞에다 아예 표지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렸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출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뭐고 가장 조금 나오는 영역이 뭔지 색깔로 보실 수가 있고 제일 끝에 보시면 흰 거 있죠, 흰 거. 흰 칸. 그래서 흰 칸은 복합 영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패턴은. 이런 영역을 보시면서 그럼 우리 오늘 뭐 하죠? 뭐 하죠? 교육 사철학 하죠. 교육 사철학은 빨강이잖아요. 빨강이가 몇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빨강이는 한 번 나왔네? 이렇게 보면서 아, 빨강이는 좀 나올 확률은 적구나. 그러면 빨강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배경으로 깔릴 수 있겠죠? 문제의 배경이 깔릴 수 있겠고 이렇게 작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다른 영역이랑 섞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나올 때 4점이 한 문단이면은 2점이 이런 마이너한 영역에서 나오고 2점이 큰 영역에서 붙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 없고 오늘 하는 내용도 열심히 보셔야 된다. 공고문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올해 뭐들 며칠에 시험 볼 거야. 장소는 어디고 며칠까지 뭐를 해.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이제 교육학이 1교시 교육학 해서 딱 나오는데 거기에 뭐뭐뭐뭐가 시험 범위예요 하고 써줘요. 거기에 보시면 교육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학 개론 아시죠? 영화. 그것처럼 교육학 개론이 있어요. 개론이라는 거는 그냥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교육의 이해, 뭐 교육 사철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육학 개론에 관한 거를 담은 거예요. 근데 개론이란 말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이제 교육의 이해 이렇게 표현이 됐고 얘를 공부 안 하면 좋겠는데 공고문에서 빼주지를 않아요. 교육학 개론이 항상 공고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뺄 때는 공고문에서 없을 때 뺄 수 있어, 비로소. 우리는 수험생이고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동기가 좀 안 올라요. 교육행정은 맨날 나왔는데 얘는 별로 안 나왔는데 내가 이걸 보는데 지금 막 힘들고 시험 보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힘이 안 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냐면 로또를 사는 마음으로 접근해요. 제 친구 중에서 매주 로또 사는 애가 있거든요. 저는 말려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너 어차피 안 돼. 그 돈으로 과자나 사 먹어. 맥주나 사 먹어. 뭐하러 로또를 사는데 걔는 매주 사요. 모르잖아. 사람 일은 모르잖아. 한 번 되면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이제 논다. 막 그러거든요. 그만두는 게 꿈이야, 학교를.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사 철학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하실 때 안 나오겠지. 안 나올 거야. 나오기만 해봐. 내가 대박이 난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로또를 사는 마음으로 교육사 철학을 조금 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까 그 책날개, 지금 책날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기출이랑 뒤에 있는 목차는요, 이런 용도예요. 그 나중에 라이겔루스라고 학자가 나오는데 이 학자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 있어요. 라이겔루스 나쁜 애지. 하는데 그 줌 렌즈가 나오죠. 그래서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이런 게 나오는데 크게 봤다, 작게 봤다, 크게 보는 거. 저도 지금 강의실을 크게 봤다가 카메라를 봤다가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숲 공부를 하는데 전체가 이거지. 아까 전체 여기 쭉 있었죠. 그 날개 그거 했다가 나무. 오늘 하는 거 복습을 했다가 다시 숲.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구조를 열심히 잘 짜는 거죠. 이 개념이 족보를 아는 거죠.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제가 푸들인지 뭔지 딱 알듯이 족보를 이 아이, 이 학자 어디서 봤어? 내가 피터스? 어디서 나와요? 교육의 사철학에 있는 학자야. 라이겔루스? 교육 방법에 있는 학자야. 이렇게 그 족보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10족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족을 보시면 마인드맵이 있어요. 작년 거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조금 더 중요한, 여기선 잘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조금 더 중요한 것에 형광펜 칠이 돼 있어요. 이 정도는 형광펜 칠 되어 있는 거는 손가락으로 가렸을 때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을 가리면서 형광펜 부분을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옆면은 제가 정말 책 늘리는 걸 싫어하는데 늘린 게 옆면은 비어 있잖아요. 옆면은 그려보시는 거예요. 연필로 또 지워볼 수 있게끔 연필로 계속 그림을 그려보셔요. 처음에는 따라서 해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장을 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인출이 되나? 됐어. 그럼 조금 더. 됐어. 조금 더. 이렇게 종이로 인출해보시고 많이 해보실 분은 여기다 A4 용지를 대서 해보셔서 처음에는 모르겠어? 그럼 보고 그냥 따라 그려. 따라서 그리는 거 쉽죠? 음악 들으면서도 할 수 있죠. 라디오 들으면서. 근데 나중에 좀 뒤로 갔어? 그러면은 이 부분 정도까지 잘 인출이 되나 봐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연필로 그려보고 스포츠 강사하고 있다. 뭐 나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뭐 애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은 이거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챕터 나갈 거거든요. 그럼 마인드맵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2개를 일을 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기간제 선생님 하실 때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막 잔소리 같은 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다 흰 바탕을 가만히 열심히 듣는 척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지? 그래, 어원을 배웠어. 그 다음에는 비유가 있었지. 교감 선생님 열심히 보는 척 하면서 그리고 딱 생각이 안 나면 바닥에 잠깐 봤다가 또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빨래를 개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거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허공에. 그러면 그것이 공부하는 시간에 추가가 돼요. 다른 사람은 공부에 올인해서 10시간을 했는데 나는 일을 해서 6시간밖에 안 돼. 토요일 날엔 안 돼. 그러실 때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막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딸딸딸딸 몰라도 되지만 어느 정도 계열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전반에 이런 애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12쪽에 밑에 보면 별표가 있죠? 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다 이제 제가 출판사를 괴롭히면서 별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선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쭉 내려가, 바쁠 때 손을 쭉 내려가다 별 나왔다. 그럼 옆에 한번 봐요. 중요한 거니까. 별 나왔다? 옆에 한번 봐. 이렇게 중요한 거를 빨리빨리 공부하는 용도로 쓰여요. 또 내려가다가 별 나왔네? 옆에 봐. 규범적 증거가 중요하네. 내려가다 별 나왔네? 내재적 목적이 중요하네. 그래서 이 별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은 밥 먹을 때 좀 잠깐 혼자 밥 먹을 시간이 있더라. 그럴 때 보시면 되고 좀 덜 중요한 게 더하기에 있어요. 더하기는 이것까지 사실 몰라도 시험 보러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모르면은 나중에 하반기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또는 다른 선생님 거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나는 이거 본 적이 없어. 그럼 막 불안해 사람이. 그죠?
이거 나 정현 선생님은 왜 이거 안 가르쳐줬어? 딴 사람 다 가르쳐줬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 그렇지만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인출하거나 물어볼 일은 거의 없다. 더하기는 안 봐도 되고 수업 시간에만 봐도 된다. 그래서 얘만 빼도 분량이 엄청 줄고 복습을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더하기는 심화 같은 거다. 그 다음에요, 교재 구성에서 이것도 제가 출판사를 괴롭혀가면서 제가 좋아해서 그림을 막 넣었어요. 그래서 개가 나오면 개념입니다. 교육학에서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멍멍이가 나오면 개념이구나. 옛날에는 개념을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그 기출표에 보시면 개념을 물어봤었거든요. 요즘은 개념을 안 물어봐요. 그치만 개념을 모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은 당연히 기본이고 넘어가야 돼서 딸딸딸딸 인출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개념에 관한 거는. 그치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동네 꼬맹이나 내 친구를 만났을 때 그게 뭔지 이상한 말이라도 내 말로 그거를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수직적 연계성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수직적 연계성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수직적 연계성은 그런 거야. 너 유치원 1학년이랑 2학년 가는데 1학년 때 언제까지 배웠는지 물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줘서 빠진 게 없이 하고 이해를 잘하게 하려는 게 수직적 연계성이야. 이렇게 시험 문제에 쓸 수는 없죠. 그치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좋은 점을 알잖아요. 거기서 좋은 점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쉽다. 빠뜨리는 내용이 없다. 중복되는 내용이 없이 학습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개념을 묻지 않고 거기서 응용된 거를 물어본다. 개념을 딸딸딸딸 안 해도 활용하고 이해하고 이상한 말이라도 교육학을 모르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교사.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이 교사의 마크가 나오면 조금 중요해요. 더 중요해졌어요. 이건 선생님으로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면 좋은지 교사의 시사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는 조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크 있죠? 자, 올라가는 마크, 내려가는 마크. 얘는 장점이죠? 장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육학 시험에서? 선생님, 장점. 하나 해주세요. 장점. 뭐가 있어요? 운동의 장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의 장점. 체력이 길러진다. 자, 장점 말고 그러면 운동의 효과. 괜찮죠? 운동의 효과. 또 운동의 의의. 의의라는 말. 그래서 의의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에 의의라는 말 많이 썼는데 의의라는 말을 어려워하셔가지고 처음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진짜 의의가 나왔어요. 근데 의의를 몰라서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교육학 문제가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만 물어봤거든요. 의의가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의의는 장점이야 단점이 몰라.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몇 초가 흘러버리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장점, 효과, 의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뭐 좋은 거. 하여튼 좋은 거다. 마음속에 좋은 놈이다. 좋은 거다. 그럼 얘는 나쁜 놈이죠. 나쁜 거. 단점. 단점이랑 다른 말 뭐가 돼? 운동, 그럼 너무 지나치게 운동 중독의 단점. 다른 말로 뭐가 돼? 단점 말고? 한계가 되겠죠. 한계. 그러니까 한계다, 단점이다, 뭐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다. 근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교육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나는 당연히 다 알고 다 알아보게 썼는데 채점자들이 못 찾아. 채점자들이 이걸 뭐라고 썼는지 몰라서 점수를 못 받더라. 그런 것들 말에 속지 않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결국에는. 자, 그러면 공부를 줄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어떤 이론이 나오잖아요. 이 마이크라는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그럼 항상 교육학은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얘의 장점, 얘의 단점.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책에. 그럼 두 가지를 다 외우면 공부량이 늘어나겠죠. 물론 이 책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줄이시려면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해가지고 좋은 놈은 뭐래요? 장점을 외워야 되겠죠. 교육학에서. 나쁜 애는 단점을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그거가 요즘 추세, 좋은 놈이랑 나쁜 놈이라는 건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고 요즘 교육에서 핫한지 안 한지 요즘 뭘 하고 싶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소통하는 수업을 하고 싶잖아요. 협력하는 수업을 하고 싶죠. 자기 주도성이 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방향이랑 좀 맞는데? 요즘 내가 교생 갔을 때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암기식 교육이야. 강의식 교육이야.
그런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강의식, 암기식 교육이야. 그러면은, 안 좋은데? 딱 느낌이 안 좋아. 내가 하기 싫을 것 같아, 학생이면. 그럼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그럼 내용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줄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 힘든 이유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다 외우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드리면 복습하실 때는 다 보지 말고 이거 좋은 거랬어. 그러면 장점만 보고 이거 나쁜 거랬어. 단점만 봐요. 그럼 반대로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상하게 나온 애가 있어요. 스나이더 나온 애. 한번 다시 앞에 보시면 스나이더가 언제 나오냐면요. 2021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말고 지난 시험. 지난 시험에서는 안 좋은 거를 꺼내가지고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꺼내서 장단점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거의 장점을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 거꾸로 쓰면 돼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외우는 거예요. 단점에 안 좋은 거 외웠어. 그럼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쓸 수 있다. 다 안 외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고 제가 좀 이런 거 중요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재에 다 음영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아무 음영이 없는 게 있고 어떤 교재는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돼 있거든요.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조금 더 열심히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기체는 초성 퀴즈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기역, 비읍, 지읒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성 퀴즈 해보셨을 텐데 요 정도는 조금 교육학 공부하실 때 알면 좋아요. 어휘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성 퀴즈를 보고 완벽한 단어로 한번 꺼내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뒤에 다 답이 있어요. 뒤에 답이 있고 어디 몇 페이지에 답이 있냐면 같이 찾아볼까요? 네, 610쪽 한번 보시겠어요? 610쪽에 보시면 이제 잠깐 보고 닫으세요. 열심히 보지 마시고 공부해야 되니까. 610쪽에 이게 답이에요. 모르면 답을 보시면 돼요. 작년에 제가 한두 개 초성 퀴즈를 빠뜨리면은 꼭 선생님들이 그거 답이 뭐예요? 물어보시거든요. 세 개 답이 있어요. 세 개 답이 있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필기체. 필기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양은 줄이고 싶었지만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예시를 알면 좋거든요. 예시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정연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연이가 쓴 거를 암만 시험지에 써봐야 이거는 시험지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만 돕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평가원에 있는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교육학 시험 채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국어다. 체육이라고 하면 제가 안 되니까 국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국어 채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방안을 너무 국어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채점 못한대. 그러면 국어 전공한 평가원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게 선생님 국어 전공했잖아요. 이게 수직적 연계성이 이런 개념인데 국어에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내가 축구 선수라서 마음이 축구라서 모든 예를 축구로 교육학 시험지를 쓰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학 시험지를 쓸 때는 내가 담임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체육이지만 어쨌거나 중등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예시를 드세요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외에 장점, 단점을 너무 체육스럽게 쓰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점수를 깎여서 선배들이 이렇게 시험 봐놓고서 지금 채점 못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나. 그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공부 방법. 그래서 오늘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쉰 다음에 자료 받으셨네요. 그 자료 있으시죠? 받으셨어요? 예,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따 나눠드릴게요. 요걸 보시면 오늘 이제 1월 3일 교육사철학인데 이렇게 개강하는 날이 있어요. 그 개강하는 날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고 지금까지 추세가 어떻고 실제 경향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없어서 형성평가가 없어. 근데 다음 주부터는 있어요. 형성평가가 있어서 선생님이 복습을 해오시면 당연히 형성평가를 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강을 중심으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정말 성실하게 하셨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제가 탐정놀이를 합니다. 그 선생님 아이디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떤 거를 들으셨는지 다 봐요. 어디서 구멍이 있었지 막 봤는데 주로 발견된 구멍이 그거였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형성평가를 잘 안 했어요. 형성평가를 안 듣고 그냥 진도로 넘어간 게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쪽지 시험 같은 거 이제 또 있고 뭐 한데 하여튼 뭔가 문제를 풀거나 문제풀이는 듣기 싫다 이거야. 넘어갔어. 개념만 이해했어.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안 해도 교육학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해야지 된다는 거. 선생님들이 자유형을 예를 들어 시험을 25m를 하는 거를 시험 봐요. 임용 2차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습할 때 딱 25m만 해요? 조금 더 해야 되죠. 25m가 시험이면 한 40 정도 해야지 이게 25m가 나오죠. 시험에서는 긴장하고 컨디션이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단련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거 너무 인출 문제고 이것까지 안 해도 교육학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까지 해야지 사고력이 인출돼서 문제를 좀 소홀히 보셨던 분들은 작년에 혹시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개강 이제 천천히 출발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 지금 한 50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